샬롬, 맴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그 이름처럼 죽은 바다, 쓸모없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사해를 시딤골짜기라고 했고 이곳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소돔왕과 고모라 왕의 군사들이 도망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고대에는 이 역청이 아주 중요한 물질이었는데요. 고대에 이 역청으로 무엇을 했으며 이 사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깔려있는 이 아스팔트는 역청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헤메르인데요. 아카도로 아스팔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로 넘어가서 아스팔토스가 되었고요. 영어에서 아스팔트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비투멘 혹은 타르라고 합니다. 이 사해에 이런 역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방수제로 이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고대의 역청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수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바벨탑을 쌓을 때 흑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진흙 대신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흑벽돌을 역청을 사용해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흑벽돌 바깥에 역청을 발라서 어느 정도 내수성을 갖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청은 고대의 중요한 방수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사용처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를 정밀 검사했더니 사해 역청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대의 사해 역청을 중요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스팔트는 페르시아어로 뭄이라고 합니다. 미라를 뜻하는 영어 머미가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역청과 미라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청이 사해에 많이 있었으니 고대의 이 사해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주변에서는 역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 고대의 요새 흔적이 여러 군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해에 고대 항구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흔적이 북쪽 사해 끝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가니트 멜라흐인데요. 작은 소금 항구라는 뜻입니다. 1977년부터 1979년에 페사흐 바르 아돈에 의해 최초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철기 2시대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이곳이 베이트 아라바의 후보지라고 여기고 우시야 왕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아미하이 마잘은 그것보다는 좀 더 늦은 기원전 7세기경의 흔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100m 정도의 방파제와 큰 망대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높이는 약 20에서 3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망대는 어쩌면 등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알렉산더 야나이가 만든 시설물입니다. 사해에 고대 항구의 흔적이 이곳 말고 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메짜드 키드론입니다. 아랍어로는 히르벳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2005년도에 동전이 2,500여 개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통하여 이 요새는 알렉산더 야나이가 지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배수리용 도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배에 붙은 염분 덩어리를 제거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m에 이르는 부두 시설도 발견되었는데요. 아마도 이곳에서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마가니트 멜라흐를 오가는 선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사해에서 경제적 활동을 했고 하스모니안 시대에는 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청이 주요 산물이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사해 주변에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발삼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엔게디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향품을 선물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8권 174절에 스바 여왕이 오포 발사문 뿌리를 솔로몬에게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고대사 9권 7절에 모압과 암몬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엔게디에 진을 쳤을 때 이때 엔게디에서 종려나무와 오포 발사문 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텔 고렌입니다. 엔게디에 있는 유일한 텔입니다. 그래서 이 텔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엔게디 요새이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이 텔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흔적은 기원전 7세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텔에서 두 개의 인장이 발견되었는데요. 하나에는 레 아리후 에제리야후가 적혀 있었고 또 하나에는 타바슐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를 관할했던 두 관리의 인장으로 추정합니다. 엔게디는 항상 높은 온도와 물이 풍부하기에 제1성전 시대부터 이곳에서 발삼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유했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엔게디에 포도원이 있을 만큼 이곳은 농사와 관련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시대에는 발삼 농사와 함께 종려나무를 재배했고 역청과 소금 채취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엔게디에서 작은 항구 흔적과 나무와 새로 만든 닻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를 비롯해서 사해 몇몇 장소에서 고대 항구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시대부터 사해와 그 주변은 쓸모없는 곳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2년에 이스하르 히르시펠드는 나칼 아르곳 입구 능선에 있는 테라스를 발굴했습니다. 이 발굴을 한 후 플리니가 설명한 에센파의 주거지는 쿰란이 아니라 이곳 엔게디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검소한 생활을 했고 엔게디 농사를 위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 반대하는 다비드 아미트와 조디 매그니스는 에센파의 주거지가 아니라 농산물 저장 시설물로 보았습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고대 엔게디는 발삼 농사와 종려나무 농사와 관련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해 바로 옆에서 발삼 농사를 지은 고곽 흔적이 나온 곳이 있는데요. 에노트주킴입니다. 이곳은 샘이 많아서 엔게디에 못지않게 물이 풍부한 곳인데요. 더욱이 가까운 곳에 쿰란이 있어서 쉽게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해 바로 옆에서 발삼 농사를 지은 분명한 고곽 흔적이 나온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은 엔게디 안에 있는 메쟇 아르곳입니다. 기원 후 4에서 6세기에 만들어진 요새인데요. 이 요새 안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있어서 학자들은 엔게디의 특산품인 발삼 농사와 관련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와 제롬도 오포 발사문은 이곳 엔게디에서만 재배된다고 했습니다. 발삼액을 추출한 후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65도씨로 가열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실내에서라기보다는 주로 마당에서 했습니다. 이 요새 마당에는 아주 특이한 화로가 있습니다. 다른 요새는 없는데 어쩌면 이 화로는 발삼액을 가열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요새 건물 안쪽에는 발삼 농사와 관련된 시설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요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욕조가 있는데요. 깊이도 꽤 깊습니다. 이 욕조는 발삼을 씻을 때 사용한 시설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메짜드 엠보캑에 와 있습니다.
이 엠복핵은 사해에서 엔게디 다음으로 물이 풍부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발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이 마사다를 포위할 때 마사다에 가까운 곳인 이곳 엠복핵에 있는 유대인 주거지를 완전히 파괴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발삼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짜드 엠복핵은 기원 후 5세기에서 6세기 때 지어진 비잔틴 요새인데요. 이는 비잔틴이 구축한 리메스 팔레스티나 방어선 중의 한 요새입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두 번째 고대 흔적은 요새라기보다는 오피시나라고 불리는 작업실입니다. 엠복핵에서 고대 발삼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엠복핵은 발삼 농사 때문이 아니라 이곳을 통과하는 고대 길을 관리하는 것으로 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7세기 초에 페르시아 침공 때 엠복핵 요새는 파괴되었습니다. 사해 옆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요새가 있었는데요. 메짜드 조아르입니다. 메짜드는 요새이고 조아르는 성경의 소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즉 소알 요새인 것이죠. 이곳에는 두 개의 요새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소알 요새입니다. 브노 로텐버그와 요하난 아카로니는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 8절에 있는 에돔 광야길이 바로 이 옆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요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 왕을 치러 갈 때 이 길을 지나간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요새는 메짜드 조아르 로미입니다. 1864년에 헨리 베이커 트리스트람이 이 요새를 방문한 후 십자군 요새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학자인 나탄 샬렘은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요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의 이름이 메짜드 조아르 로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2004년과 2017년에 추가 조사를 통해 십자군 요새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길은 맘루크 시대의 우편 교통로가 지나갔는데요. 구약 시대의 에돔 광야길이 계속해서 사용된 것이죠. 사해를 통과해서 이 요새를 지나 북쪽으로 가면 헤브론으로 연결되고 이 요새를 지나 서쪽으로 계속 가면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가자까지 이르는 중요한 고대 교통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해와 관련된 고대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회당터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곳 엔게디에 이런 회당이 있을 만큼 제법 큰 유대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2002년 발굴을 통하여 당시 마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해를 통하여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